바다 그 푸른 먼거지 위에 자유로운 흔적을 새기는 갈매기를 바라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찬란한 부름을 외칩니다. 나의 젊은 해양 시인이여, 먼 항해 신석정, 푸른 바다와 하늘, 그 사이를 내 정주지로 삼은 작은 갈매기야. 간밤 내리던 비에 상없이 긴 내 날개가 또 얼마나 젖었겠니. 수평선을 넘어온 아득한 수평선을 넘어온 물결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해안의 바위를 찾아오건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준 일이 없는 바위는 진정 냉정한 녀석들이다. 강아지 새끼처럼 기어 덤비는 푸른 물결이 황혼을 전멸할 때까지. 그러나 노란 월견초가 피기 전에 나는 해안에 앉아서 바다에 쓰는 나의 해양시를 소리 높이 읊으랴 하노니, 갈매기여, 갈매기여, 바다는 아직 한 사람의 시인도 손을 대어본 적 없는 푸른 원고지가 아니냐. 나의 젊은 해양시이여, 나의 젊은 해양 시인이여, 나는 바다의 푸른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떠나서는 날이 멀은 내 푸른 옛 꿈에 찬란한 영롱한 진주를 캐오랴 하노니, 너는 저 수평선 너머로 나를 되불고 먼 항해를 하지 않으려느냐. 너는 저 수평선 너머로 나를 되불고 먼 항해를 하지 않으려느냐. 먼 항해를 하지 않으려느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개회 선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20번째라는 아름다운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문학의 항해를 함께 응원하고자 합니다. 푸른 바다의 숨결과 문학의 향기가 함께하는 제20회 바다문학상 시상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국제해운 윤석정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류승규 청장님 오셨습니다. 전북문인협회 백봉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진안군 전춘성 군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찍 취임식 끝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문학산 운영위원회 전병윤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신화미디어그룹 서정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문예 박현정 회장님 오셨습니다. 바다문학상 1회 대상 이재숙 문학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네, 백제예술대학교 김동수 명예교수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전북대학교 국문과 양병호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대학교 강연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시인협회 송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시인협회 이형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인협회 장호병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일글문학회 김덕임 회장님 외일동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전주시 교육장이셨습니다. 교원문학회장 김계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전북일보 백성일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아,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또 명단이 올라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인사드릴 때가 제일 좋죠. 다음 인사 말씀을 듣겠는데요. 20년 전 바다의 소중함을 알려 우리 바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면서 해양 문학 발전을 꾀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바다 문학상을 주관해 오신 우리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바다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유승규 항만청장님, 전춘성 군수님, 그리고 백봉기 전북문협회장님, 또 멀리서 장호병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다는 인류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자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때로는 삶의 희망을, 때로는 치유와 성철의 공간을 제공하며 수많은 문학 작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바다의 서사를 언어로 길어 올리는 자리가 바로 바다문학상입니다. 주식회사 국제해운과 저희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바다문학상은 지난 4월 한 달간 총 569명이 1,401편의 작품을 출품하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문학상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겠지만 윤석정 총장님께서 20개 성당이 벌써 그 뜻을 세우신 지가 20개 성당이 지났네요. 전
20년 전에 윤석정 총장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바다문학상이라는 배를 출범시키고 20년이 지난 지금 만선이 돼서 귀향하는 그런 감회를 느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힘찬 항해가 있기를 기원하고 기약임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대상을 거머쥔 강성재 시인님과 본상을 수상한 장금식 수필가님, 그리고 찾아주는 바다문학상의 주인공이 되신 소재호 시인님께 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심사의 무고를 감당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다문학상은 우리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해양문학의 소중한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앞으로 한국 문단을 이끌어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통찰이 담긴 작품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국제해운과 전북일보사 역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작가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문단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갈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창작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희망, 성찰을 주는 바다가 저희 바다문학상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의 만선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창훈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20년 전 바다의 소중함을 알려 바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바다문학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국제해운 대표이사 윤석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벌써 이 상이 20년이 됐는데요. 이제 제정할 때 생각은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이 바다이기 때문에 섬과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다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좀 옛날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할 적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갔는데 84년도, 85년도 영국 웨일즈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지도 교수가 에반스 교수예요. 에반스 교수인데 그냥 처음에 나한테 명함을 주기를 보니까 위에 캡틴 에반스 그리고 밑에 프로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직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교수란 말을 밑에 쓰고 이런 명함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반대로 했을 거예요. 이게 그만큼 영국은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세계를 다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뱃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 제정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바다가 날이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인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바다의 왕이 장보고 선생이거든요. 장보고가
청일 설치한 날이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바다날이 5월 31일로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상 날짜를 바다날에 맞춰서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상이 이제 해양사무 장관상을 그걸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주 근방에 장관상이 해양사무에서 나오면 5월 말에 나오면 전주 근방에서 서울로 갔다가 내려와서 오는데 일주일 걸려요. 이 상장은 바다가 날에 주고, 그래서 여러 차례 불편해서 아예 7월달 오는데 7월 첫 주 수요일 날, 무수자 수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7월 1일이 지금 이렇게 시상 날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7월 첫째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데, 특히 이쪽은 전라북도는 더 이제 내륙 지방이라 더 관심이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제가 이건 국민들한테 바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했는데, 전국적인 것은 해양사무에서 다 하는데 이 지역 전라북도는 사실상 안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 대로 주고 있어요. 군산항이 지금 군산항이 이제 국제부에 가게 된 게 1899년이에요. 이게 127년이 됐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정말 군산항이 크게 발전했는데 지금 아주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만들 때 전라북도에서만큼이라도 바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바다 문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려니까 전국일보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광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할 건데, 무엇보다도 제 혼자 힘을 펴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좀 바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라북도가 또 사실 전라북도가 바다에 관심이 있어야 할 때 사실상 새만금도 바다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상 바다하고 아주 밀접하고 바다와 관계를 더 가짐으로써 더 발전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 계속 참 관심 가져주십사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강성재 대상 받으신 거, 또 장근선님 부상 받으신 거, 소재호님 찾아드리는 상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도 좀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좀 이 장관상이요, 이 상이 이 바다에 관한 상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다에 관한 상은 더 많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라든가 무슨 어떤 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바다 문학상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상도 주고 있는데, 민간이 하는 상에 장관상을 주는 건 저희 여기 유일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선 한마청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의 소중함을 문학으로 승화시켜서 해양문학 발전에 돛을 달아주신 우리 윤석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 소개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 이승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전병윤 바다문학상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병리입니다. 오늘 제일 애를 많이 써주신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님, 또 윤석정 사장님, 그리고 유승규 군산지방해운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시상에 참석하는 진한 군수님, 오늘 취임식 오시고 바쁜 내일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 제20회 바다문학상은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양문학의 가치를 문학으로 널리 알리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는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한 걸로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 안내는 한국문인협회하고 전북문인협회하고 전북일보사에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모는 시부분 3편, 수필 부분 2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국에서 많은 문인들이 참석해서 우수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시 부분에 386명, 거기에 1158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수필 부분은 120명이 240편을 보내주셔서 접수를 했습니다. 예심은 2026년 5월 11일 전북 애항본부 사무실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심 심사위원은 강연호 시인님, 장교철 시인님, 송희 시인님, 백공기 수필가님과 김영중 수필가님께서 맡아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예심 결과 본심의 진출자로서 시 부분 9명, 수필 부분 10명을 본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심은 5월 19일 개최를 했습니다. 신달자 심사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김동수 교수님 시인님, 양병호 교수님 시인님, 김재원 수필가님께서 작곡성과 문학성 그리고 독창성, 주제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강성재 시인님, 본상은 장금식 수필가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드리는 상은 시집을 상대할 때마다 참 전국에서 호평을 많이 받으시고 또 강의를 잘하셔서 전국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계시는 전북일보 문인협회장도 지내시고 전북 예총을 지내신 소재호 회장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0회 바다문학상의 귀한 작품을 많이 보내주시고 모든 응모자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바다문학상이 해양문학의 발전과 창작 의욕을 돋구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당선작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병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박수가
박수가 좀 작아요.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가 양반이라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요. 다시 한번 박수 연습 한번 할까요? 박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심사총평을 듣겠습니다. 심사총평은 전북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이고요. 한국현대시인협회 양병호 부의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바다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소지호 선생님, 그리고 강성재 선생님, 그리고 장금식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 바다문학상하고 인연이 꽤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다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 바다가 지니고 있는 그 무한 자유성 또는 역동성, 그런 것이 좋아서 어렸을 때 해군에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구축함을 3년 동안 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문학상 심사평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사뭇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는 본심에 9분이 올라오셨고 수필은 10분이 올라오셨거든요. 그런데 4명이서 심사를 담당했었는데 행복하게도 지금 이 당선되신 분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뽑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성재 선생님의 시 용골이 대표작으로 뽑혔는데요. 심사평 인쇄되어 있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재 선생님의 시 용골이라고 하는 작품은 배의 뼈대인 용골을 아버지의 척추로 의중하는 발상이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배와 아버지는 동일성을 확보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세파를 헤치고 사는 아버지의 생애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항해와 겹칩니다. 아버지의 신선한 삶의 갈피갈피를 바다의 감각적인 풍경과 속성으로 도드라지게 부각하는 점이 압권입니다. 자식 화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항해를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 또한 감동적인 울림을 줍니다. 시상이 어색함이 없이 부드러운 물결처럼 잔잔하게 전개되는 미덕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 훌륭함을 보고 당선자로 뽑았습니다. 수필 부분에 장금식 선생님의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진 사이는 화자 혹은 서술자가 동해안 해파람 길을 걸으며 자아 존재 혹은 남편의 부재, 삶의 고행, 인생 여정 등에 대해서 사색한 글입니다.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슬픔의 정서가 아주 솔직담백하게 토로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고 미래의 건강한 자아를 위하여 흐트러진 정신을 고쳐 세우는 다짐과 용기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과거의 비극적 체험을 어두워짐으로 활기찬 미래의 기대를 밝아짐으로 대비시키는 그 흐름이 아주 정교합니다.
자아의 마음, 즉 내면을 서술하는 자세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앞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좋은 글 쓰셔서 한국 문학사에 족적을 남기는 문인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사 총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상하시는 작품들은 바다 문학상이 바라는 바다의 정서와 정신 그리고 문학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수많은 응모자 가운데 심사위원 여러분의 깊은 논의 끝에 오늘의 수상작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0회 바다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찾아주는 바다문학상 수상자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찾아주는 바다문학상 수상자 소재호 시인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에는 류승규 군산지방수산청장님과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주실 분들은 밑에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주는 바다문학상입니다. 네, 표창장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고문 소재호. 귀하는 평소 정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제32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 장관 황조무 대동. 네, 회장님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네, 부상으로 순금 5돈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 시계가 함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쪽에 잠깐 서 계셔 주시고요. 계속 두 분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문학상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에 시인 강성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바다문학상 대상 시인 강성재. 귀하는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북일보사와 주식회사 국제해운이 주최하는 제20회 바다문학상 작품 공모에서 작품 용고리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동. 네.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순금 5돈이 증정이 되겠습니다. 한쪽 옆에 잠깐 같이 대기해 주시고요. 자, 바다문학상 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자는 바다문학상 수필가 장금식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바다문학상 본상에는 상금 200만 원과 장관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바다문학상 본상 수필부문 장금식. 귀하는 바다의 가치와 바다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무량의 보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북일보사와 주식회사 국제해운이 주최하는 제20회 바다문학상 작품 공모에서 작품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짐 사이가 본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동.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 전달해 주실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본상에 상금 200만 원 함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함께 사진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서창훈 회장님 집에 별일 없으시면 크게 한번 웃어주시죠. 표정이 어두워요. 네, 다 함께 사진 한번 같이, 예, 함께 세 분이 함께 사진 찍으시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에는 순금 5돈이 증정이 되고요. 본상에는 상금 200만 원과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꽃다발 주실 분들 지금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우리 세 분의 그 수상소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과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이 늦어지시는 분들은 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수상자에게 가장 빛나야 할 자리입니다.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 세 분의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재호 회장님? 예.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셔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봅니다. 꽃을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저는 2026년도 제20회 전북 바다문학상 찾아주는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입니다. 더구나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찾아주는 문학상이라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상을 수상자로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할 따름입니다. 저는 두메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함께 수상하신 분들 보면은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살으셨고 대상 받으신 또 한 분은 장선포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살으셨어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야말로 두메산골에서 살았거든요. 바다란 꿈도 꾸어보지 못한 동경의 세계였습니다. 이런 큰 상을 타게 되면서 그 이상적 이미지를 지닌 대양의 만파를 맞이하는 것이 가슴 벅찰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인을 일컬어 말하기를 육지동물이 바다에 살면서 하늘을 나는 환상을 기록하는 사람을 시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가장 산골에 사는 사람이 가장 바다를 동경했다는 말에는 아까 모두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또는 문학인으로 활약하면서 대자연인 바다를 칭송하고 바다의 신성성을 선언하며 바다를 오히려 남달리 경외함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왜 하늘처럼 푸른가? 하늘의 경을 그대로 바다가 내려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린 문자로 육화하는 게 아닌가? 고래는 불끈 붓을 거머쥐고 오대양을 일필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환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시인이 시를 쓰는데 바다에서는 고래가 시를 쓰는구나. 그런 소위 환상을 해봤습니다. 본래 바다는 하얀 거품의 바다였는데 왜 푸를까? 하늘을 그대로 내려받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고래가 5대양 6대주를 횡행하면서 수평선 멀리 달려나가는 바다를 보면 고래를 보면요, 꼬리 지느러미를 삼각형으로 꼿꼿이 세우고 까만 그 붓대롱 같이 그 달려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 고래가 무엇인가를 받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고래는 포유동물이고 육지동물이죠. 근데 바다에 살면서 불쩍 하늘을 향하여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고래는 바다에서 시를 쓰고 시인들은 육지에서 시를 쓰는구나, 그런 묘한 망상에 빠졌던 것이죠. 이 망상은 환상이고 바다를 동경하고 신성시 여기가 하고 경외하는 그 발단이라고 사료됩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 이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전북일보사, 그리고 윤석정 사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경애를 표합니다. 시시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못 오게 심사위원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대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이셨겠지만 따로 저만을 위해서 축하의 마음을 품고 오신 이 자리에 만나하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뵙고 크게 90도로 인사 올리고 모시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지니면서 여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늘처럼 푸른 바다처럼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강성재 수상자님의 수상소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용하니까요. 저는 섬마을에서 태어나 바다가 마당인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의가 밀려오는 날이면 마당 끝으로 달려가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배우고 멱을 감곤 했습니다. 달의 힘이 세지는 날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월담을 하여 마당에 하얀 발자국을 남기며 가기도 하고, 갯갓길을 걸어서 동네 마실을 다녀오던 밤이면 달을 등에 두고서 찰랑이는 물결 따라 부서지며 해안선에 빛나던 야광중의 눈부심을 바라보던 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평생을 농부였던 아버지께서 가족을 부양한 데 있어서 농사일보다는 수입이 조금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원으로 승천하여 7년간 원양어선을 타셨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귀국하여 가족과 해우하는 날이면 뱃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하고 있다 하시면서 사람들은 큰 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태평양에서는 한입 낙엽처럼 떠다닌다는 말씀에 저는 집안음아지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제 편지를 받으시면 동료들이 아들이 편지를 너무 잘 쓴다고 돌려보자고 하신다는 말씀에 더욱 열심히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날 시인의 길을 걷게 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식을 핸드폰으로 전해 듣던 날은 꽃축제가 열린다는 정원에서 장미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상하게 수상 소식을 전해주려는 전화를 바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적었던 것일까요? 신춘문예 당선과 신인문학상 당선 소식을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음을 비고 투고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응모원고는 공모 소식을 보자마자 일찍 정리해서 보냈으며
주최 측 전화번호는 입력을 안 해놓은 곳만 골라 당선되고 보니 이상하게 저만의 징크스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3전 4개의 도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얻게 되는 결과가 대상 수상이라니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바다문학상 관계자님,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면 제가 나고 자란 유년의 바다 그 섬으로 가고 싶습니다. 유유자적 해변을 걸으며 푸른 바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3전 4기의 도전으로 이룬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장금식 수상자의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다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바다 문학상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수많은 바다를 다니면서 바다에게 많은 말을 걸고 또 질문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던 그런 인생에 많은 해답을 얻었던 바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상의 영광까지 얻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관계자분 여러분들과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파고를 여러 번 건너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기쁨은 잠시 머물고 고통은 빨리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제게 늘 잔잔한 바닷만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량이 휘몰아치는 고통의 바다 앞에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꼭 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통과 함께 제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상실과 고독, 침묵과 인내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그 막막한 시간마다 제게 작은 불빛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떤 날의 바다는 깊은 절망처럼 어둠으로 일렁거렸고 또 어떤 날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건네는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무채색 바다를 건너 결국 유채색 바다에 닿고자 애써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학은 저를 어둠의 바다에서 밝은 바다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방황과 고통, 슬픔과 함께 받는 이 삶이 제게는 아주 값지고 소중합니다. 이번 바다문학상 수상을 하며 제가 지나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상실의 상처와 흔들림마저 문학으로 품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바다를 통해 인간의 아픔과 슬픔, 그리움과 삶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을 따뜻하게 읽어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다문학상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곁에서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아이들과 지인들, 문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여러 작가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바닷속에서 못 나올 때 특히 저에게 큰 힘을 주신, 오늘 여기까지 축하해 주러 오신 광주 명상의 집 예수고난의 두 신부님들까지 오셨는데, 그분들께 특히 제가 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기 와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앞으로도 삶의 파도 앞에서 인간의 아픔과 내면을 응시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문장, 어두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불빛이 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막한 시간을 글로 이겨내셨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세 분께 큰 그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사 듣겠습니다. 먼저 류승규 군산지방해안수상청장님의 축사 듣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지방해안수상청장 류승규입니다. 바다의 무한한 품과 깊이를 담은 문학인들의 축제 제20대 바다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소시언님, 바다문학상의 주인공이 되신 강선배님과 장금식님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바다문학상은 2007년에 첫 발을 내딛는 이래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아름다운 축제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님, 국제해운 윤석정 대표이사님, 전북문인협회 백봉기 회장님, 전병훈 바다문학상 운영위원장님과 문학의 창작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문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다는 우리 삶의 풍요로운 터전이자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작품은 그 넓고 깊은 바다를 따뜻한 문학의 언어로 풀어내고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뜻깊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바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펼쳐 해양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맞아 해양수산 행정에 몸담고 있는 저희 또한 문학과 예술이 바다의 푸른 숨결과 함께 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응모작 중에서 보석 같은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공모전의 시작부터 오늘 시상식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주신 운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승규 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모시고 축사 듣겠습니다. 전북문인협회 백봉기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심을 본 사람인데요. 처음에 놀란 것은 이렇게 쌓여있는 그 원고를 보고 정말로 너무나 놀라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심사를 제가 한 것이 100편 넘게 그 수필을 봤는데 정말 심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심에서도 뽑기가. 그런데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그 원고를 보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이, 저도 군산 앞바다 비행장 옆에서 살면서 항상 바다에 나가서 조개도 캐고 고기도 잡고 이런 것이 남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쓰신 그 글들이 그렇게 몸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물론 이제 번호만 보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 두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이전에 와서도 새삼 우리 윤석정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문인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정 사장님은 정말로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20년 동안 이 바다 문학상, 이거 말같이 쉬운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다 매번 내시면서 어느 때는 어려웠을 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 그 수상자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 사장님이 너무나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문학을 정말 바다와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상을 주고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7월 4일 날 전국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새만금 문학제가 부안 새만금 간척박물관에서 저희가 열립니다. 이번 주제를 희망의 땅, 문학의 바다, 이렇게 저희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정말 새만금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무한한 그 바다를 향해서 모든 꿈을 펼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전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국 디카 문학작품 공모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맥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윤석정 사장님, 물론 이제 그 정글고 서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만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수상자님 그 축하 말씀이 늦었습니다. 서재호 회장님은 뭐 제가 모셨던 분이시고 그 인품이라든가 문학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수상자님 부럽습니다. 저도 글을 쓰지만은 정말 이렇게 정말 떳떳한 상,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된 이런 상을 받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해 오후 5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0회를 맞는 바다문학상에 더 길고 큰 항해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바다문학상을 만들어주신 윤석정 회장님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서창훈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상자들의 작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다문학상 대상자 강성재 시인의 용고를 김유나 신앙송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용골 강성재. 이것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중심이며
맨 마지막이다. 목에서 골반까지 33개의 뼈마디가 서로의 몸을 보게 세운 기둥은 아버지의 등뼈. 거친 바닷속 물길을 가로지르며 전진하는 아버지의 항해는 밤이면 굽은 등을 뒤척인다. 밤마다 고래의 잠을 견딘다. 어떤 날은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척추를 따라 흐르고, 어떤 날은 삶의 짐이 디스크로 뛰어나온다. 바다를 바라보는 꿈은 늘 비리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집엔 용골처럼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기둥이 서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아도, 부러질 듯 휘어도 결국 집안을 바로 세운 건 척추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의 생애, 들숨날숨을 쉬어온 날들의 증거다. 바람주의보가 내린 날, 등이 굽은 아버지가 산에 오른다. 섬의 우등지에 서서 이윽고 파도에 고삐를 움켜 잡는다. 허연 입김을 품어내는 바다가 해안선으로 달려와 무태에 오르며 온몸으로 후더덕 거린다. 용고를 김유나 신앙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바다문학상 본상 수상작 장금식 수필가의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짐 사이를 사회자인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필의 특성상 부분 요약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짐 사이, 장금식. 응봉산 정상에 올랐다. 오른쪽엔 화진포 바다, 왼쪽으로는 화진포 호수 두 개가 서로 엎드려 있다. 산과 바다, 호수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일몰에 젖은 아랫마을은 넋을 잃게 하고 나그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지륵 같은 바다에 스며들자 해수면은 윤슬이 반짝인다. 여러 색으로 서있던 등대탑은 어둠에 가려 낮의 자취를 감춘다. 가물거리는 불빛은 내 눈에서 멀어지다가 가깝다가 희미하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한다. 마치 남편과 나 사이의 이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린 토라졌다가 화해도 잘했으니까. 그런데 늘 함께 걸었던 해파람길에 이제 그는 없다. 5년 전 이 길에 나 홀로 남겨두었다. 지금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려나. 내 삶의 뱃사공 역할을 해주던 남편,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바닷길에서 불러본다. 처연하고 허망할 따름이다. 이별의 말도 없이 순식간에 소등되어 캄캄한 바다만 남겨두고 갔다. 불 꺼진 등대탑만 덩그러니 남았다. 남편이 남긴 자취인 양 그 탑의 형상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보지만 나는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잃고 모래바람을 맞고 있다. 대장 질환으로 죽기 전까지 혼자서 소구름 삼키며 견뎌냈을 남편의 시간이 저 멀리 등대 주변을 맴돈다. 꺼져가던 눈빛과 여위어가던 몸이 불 꺼진 등에 그림자 되어 짙은 어둠이 쌓이고 쌓인다. 꺼져가는 불빛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한 죄책감이 격한 파도에 섞인다. 안내자 없는 해파란 길, 부재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남편이 좋아할까? 지금 내 생의 지도엔 유채색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무채색 종이장만 조각조각 나 뒹군다. 세상에는 분명 희미한 한 줄기 불빛도 아쉬워하며 소외와 고통이 뒤섞인 사람이 많다. 작은 불빛마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겠다고 남편이 자주 말했다. 남편이 떠났다고 내 삶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것은 남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연민도 연려도 아닌 남편 대신 내가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는 게 의미 있다고. 세파에 꺾이고 풀 죽은 누군가에게 불을 밝히게 힘이 되어주는 것, 허기지고 숨죽이는 대상에게 빛 밝히는 안내자가 되어 보라는 듯 밤바다의 파도가 손을 내민다. 멀리 있던 거진항의 등대가 바로 내 앞에서 환하다. 불빛에 일렁이는 윤술도 더욱 반짝이며 힘을 싣는다. 바닷속도 내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하던 물고기들이 팔딱거리며 세차게 움직인다. 세상 모든 존재는 등대가 필요하다. 인생은 평생 불빛과 만나며 불빛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짐 사이에 누군가의 인생이 있다. 네, 장금식님의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짐의 사이에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잔치에 빠질 수 없죠. 축가가 이어지겠습니다. 소프라노 고은영님, 테너 조창배 두 분 나오셔서 축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이 두 분의 축가를 듣지만 항상 정겹고 멋지십니다. 네. 강가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문학상답게 저희가 잘 아시는 아름다운 시어로 만들어진 이미 오시는지 먼저 불러드렸고요. 바다문학상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노래한 아름다운 나라로 오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며 걸음 또 살며시 달리기 오시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서 당장 알림을 받기를. 겨울 연꽃이 옷이 맞으며 그 봄날 빛이 불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고우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 꽃송이 들불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거리 즐겁지 않아. 네, 고맙습니다. 앵콜을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을 통해 문학이 가진 깊이와 바다가 주는 울림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다 문학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과 바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20회 바다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행사가 끝나고 저기 한가람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후에 식당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뒤에 키 작으신 분들 안쪽으로 얼굴 안 보여요. 그 뒤에 얼굴 안 보이세요? 네. 예, 사이사이에 끼워주시고요. 네. 사이사이에. 선생님, 그 가운데 쪽으로. 얼굴 안 보여요. 예. 아, 예쁘다. 자, 어디요? 의자 하나 더 놓을까요? 네. 자, 여기 좀, 아니, 잠깐만, 조금만 붙어. 너무 거리가 떨어졌어. 자, 다 같이 집에 별일 없으면 자, 제 구령에 맞춰서 오르르 까꿍 촬영. 오르르 까꿍. 네,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자, 우리 바다문학상 20회 화이팅도 한번 할까요? 자, 20회 바다문학상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기 애쓰게 사회부 시인 사회장을 위해서 박수